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Chemical Measurements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학에 있어서 measurement, 측정하느냐. 측정하는 방법은 부피를 잴 수 있고 무게를 잴 수 있고 속도를 재고 모든 게 다 측정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의 목차는 첫째, Why do you have to study analytical chemistry? 왜 우리가 분석화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SI units. 이거는 SI라는 것은 사실 불어에서 온 건데 Standard International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는 어떤 기준을 하는 그런 단위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prefixes and numbers. 그래서 앞에 prefix 하면은 접두어, 숫자를 펼 때 접두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화학의 농도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농도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왜 분석화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SI 유닛의 올바른 방법, 표현 방법이 뭔가, 그래서 길이, 무게, 시간 이런 것에서 정확한 SI 유닛들이 뭔지를 또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prefix, 접두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복잡한 숫자들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화학 농도,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화학 농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분석화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유레카, 이 말의 기원은 뭐 그 전부터도 뭐 누가 썼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여기 지금 목욕을 하고 있죠. 목욕을 하다가 뭔가 하나를 화들짝 이제 깨달은 거죠. 화들짝 해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손도 올리고 있고, 그죠? 뭔가 표현의 손가락으로 표현을 화들짝 깨가지고 깨달아서 이제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 당시 이제 황제에게 뛰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황제에게 뛰어갔느냐? 이제 이건 아르키메데스와 골든 크라운이라는 그런 전설인데, 이 골든 크라운은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썼겠죠. 왕이 이 크라운을 제작하는 사람, 이제 금세 공자에게 이제 황금 덩어리 하나 무게를 정확하게 잰 다음에 주고 나서 왕관을 만들어 와라. 올리브로 잘 만들어진 왕관을 만들어 와라. 올리브 이파리 모양의. 그랬더니 정말 얼마 있다가 그 금세 공자는 이렇게 올리브잎이 아주 예쁜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 왕이 이것을 쓰면서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봤는데 무게는 정확한데 뭔가 이게 지금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알키메데스를 조용히 불렀죠. 알키메데스야, 내가 이 왕관을 금 얼마를 주고서 왕관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거 사기당한 것 같다. 네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것을 이 진품인지 아닌지, 혹시 무게는 똑같은데 금이랑 뭐랑 섞은 건지 한번 알아봐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지만 알키메데스는 사실 황당했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금세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내나. 고민하다가 이제 골치가 찌긋찌긋해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맞았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달려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말하죠. 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왕관을 가져오시고 물도 좀 가져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금으로 된 왕관을 이제 물에다 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무게의 또 그 황금을 또 물에다 담그면서 물이 올라간 부피를 측정해가지고 황제 폐하 이 황금 왕관은 뭔가가 섞여 있는 가짜입니다. 그것을 밝혔다는 데서 뭐 유레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화학의 농도 또 부피 밀도 이런 모든 것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아주 괜찮은 에피소드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화학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러한 이제 병원에서 여기 보면은 약물들이 막 달려 있어 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있는 환자한테 이제 주사가 될 텐데, 그죠?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는데 여기 있는 간호사가 농도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농도를 10배 되도록 해 가지고 내 몸에 주사가 들어온다. 그럼 무슨 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자, 여기 또 밀크, 아기의 분유가 있는데, 그죠? 유기농, 이렇게 써요. 유기농이라는 건 농약 같은 거 안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검사해 봤더니 여기서 농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검출됐어. 그럼 이건 유기농 아니죠. 그죠? 또 이와 같이 매일 분유, 비싼 이런 분유가 있는데 여기 무슨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정말 그 성분이 진짜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걸 근거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것인가? 이거 다 분석학적인 거죠. 여기 이렇게 농산물들이 있는데 농산물들도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여기에 당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농산물의 품질을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조건 보기만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등급을 받으면 여기에 비료 쓰고 농약 쓰고 하면서 아주 좋은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만들어서 이제 비싼 값에 팔면 그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농도, 이 안에 들어있는 당도, 그죠? 또 이 안에 이 오렌지의 색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이게 바로 분석화학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슈퍼마켓 가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건 이제 스토니필드라는 유명한 요구르트 회사 제조 회사죠. 거기에서 0% fat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fat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0% fat을 과연 만들 수 있는가? 못 만들죠, 사실은. fat이 만약에 0.5% 미만으로 들어있으면 그것을 0% fat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기 방법에서 어떤 통계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분석학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한국의 요구르트를 보니까 이 요플레라는 회사 건데 좀 멍청하게 표기를 했어요. 0% 무지방이다. 이렇게 되면 무지방이 0%니까 100% 지방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기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무자를 빼고 0% 지방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기서 0% fat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분석학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썼을 텐데 참 아쉽죠? 미국 사람들은 올바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표적인 회사가 이렇게 멍청하게 엉터리 표현을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좀 사원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안 했을 텐데, 그죠?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chemical analysis, 일반적인 chemical analysis에서의 그런 어떤 introduction 한번 얘기해 보죠. chemical analysis는 include한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aspect, 어떤 면에 있어서의 모든 화학의
chemical characterization, 화학의 어떤 그 특징을 다 말해주는 거. 이거 그 어떤 거? 우리 샘플 안에 들어있는, 그 우리 시료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화학적인 모든 특성을 모든 면으로 다 분석하는 게 화학 분석이다. 그렇다면은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쵸, 이게 바로 화학 분석에서, 화학 측정에서의 한 부분이 바로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죠. 그렇다면 이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그죠? 이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냐면 어떤 이제 방법적인 거, 그죠? 이런 방법, 또 우리에게 수단,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에, 기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료가 어떤 것이냐? 첫째, 뭐가 들어있냐? 둘째, 그 시료에 어디에 들어있냐? 얼마 들어있냐? 또는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어떤 형태로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뭐 이런 식인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정성적인 것보다 quantitative, 정량적인 것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네 general areas of analysis에서 보면 gravimetric method, gravimetric 하다는 것은 이게 gravity, 이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 그래서 여기 mass, 그죠? 그 어떤 물질의 질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볼륨메트릭 메소드는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애널라이트,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부피 측정 방법. 또 하나는 정기적인 엘렉트로케미컬 메소드. 그 엘렉트로케미컬 메소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양의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들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류수, 실험실에서 증류수 쓰는데 이 증류수가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재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온이 안 들어있으면 저항값이 커지겠죠. 그럼 저항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증류수다.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 그러니까 이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는 주로 엘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이라는 걸 쓴다 그러는데, 이 엘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시광선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다가 아니라 가시광선.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X선도 이제 쓸 수 있겠죠. X선도. 그죠? X선도 여기 쓸 수 있고. 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적외선도 쓸 수 있고, 그거 다 엘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SI 유닛이 왜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농도를 측정하고 어떤 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 이 유닛을 통일해야죠. 자, 그럼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죠. 이거 보면은 무슨 새들라이트, 스페이스 새들라이트이죠. 여기에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여기에 레이더로 해서 지구랑 소통하고 여기 어떤 지체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성의 그 기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로켓을 쏴가지고 그 화성 궤도에 올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원래는 이런 화성의 이제 이 궤도에 이 정도로 돌도록, 이런 식으로 돌도록
이게 이제 예상을 해서 쏴 올렸어요. 근데 실제 그 궤도는 화성에 아주 근접한 궤도를 돌다가 결국은 추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미국하고 캐나다랑 합작을 해서 쓴 이 사업이 망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왜 여기에 떨어져가 이렇게 망했나 한번 잘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은 마일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마일, 1마일, 2마일 이런 개념. 캐나다는 같은 붙어 있는 나라지만 킬로미터라는 이제 개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약속을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이 쓰는 그 킬로미터를 마일로 생각하고 캐나다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마일을 킬로미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1마일은 1.64 킬로미터거든요. 어림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엄청 1.64배 차이가 나가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추락.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이 SI 유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1kg짜리 추예요. 1kg. 자, 희한하게 다른 모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다른 모든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무게만은 이 1kg짜리 추를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의 1000분의 1이면 1g. 그죠? 또 1g에 또 1000분의 1이면 1mg.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또 1kg에 1000배는 1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의 기준은 바로 이 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추. 그래서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추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이것을 전담하는 아주 고액 연봉의 사람이 이것만 1년에 딱 한 번 닦아주는 그리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 박물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의 무게를 이 지구상의 모든 무게가 재어지고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자, 이런 것이 이제 SI 유닛에서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한 사안인데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길이는 미터를 단위로 하는데 이 미터는 어디서부터 구해졌느냐? 1미터는 어떤 빛이 라이트이 얼마만큼 트래블 하느냐. 그죠? 1초 이런 시간 동안 얼마만큼 빛이 날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1미터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죠. 빛의 속도의 이거분의 1이니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mass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킬로그램은 그 프랑스에 있는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추의 무게를 1kg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는 사람들이 이 1kg를 정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근데 물이 있으면 요거에 0.1m, 요쪽 0.1m, 또 여기 0.1m 이렇게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물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물은 온도에 따라서 그죠?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바뀌죠. 또 물은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껏 정확하게 온도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했지만 증발하면 무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특별한 합금으로 되어 있는 추를 이용해서 무게를 정했던 거죠. 뭐 그 외에 시간은 어떤 원자가 이제 그 어떤 진동하는 진동수의 뭐 몇 분의 몇 그런 걸 따지기로 했고 electric current 암페어가 이제 기본 단위인데 그것은 뭐 이러한 이제 정해서 따졌고 온도도 이제 켈빈인데 이것도 여기 있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그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했고 뭐 광도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을 정했는데 자, 우리가 이 분석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length, mass.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거라면 electric current. 물론 이 시간은 이 온도는 그저 여기서처럼 어떠한 이제 273에서 0K 뭐 앱솔루트 온도 뭐 이렇게 해주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은 요 동그라미 친 세 가지 요거를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SI 유닛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frequency 한번 얘기해 봅시다. frequency. 이거는 hertz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hertz는 1초에 한 번의 진동이 있다. 그것을 hertz. 그래서 만약에 60Hz 하면 60번 그렇게 되는 거죠. 힘은 뉴턴으로 표시하는데 1뉴턴, 2뉴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터 곱하기 킬로그램을 세크 제곱으로 나눈 거, 초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다 SI 단위로 이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진동수라든가 힘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뭐 파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보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SI 유닛의 미터, 킬로그램, 세크 또는 암페어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프레픽스에 대한 건데 프레픽스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제 이 밀리라는 단어 있죠. 밀리 여기 밀리 또 뭐 마이크로, 나노 요즘 뭐 나노 파티클 이런 거에서 나노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피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거 많이 쓰면 메가픽셀 뭐 기가바이트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런 기가 1km, 2km 이런 거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킬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킬로가 10의 3승 이거는 뭐냐면 1m의 10배 그것을 킬로라고 그러죠. 보통 킬로미터 할 때 또 킬로그램이면 1g의 10배인데 사실 우리는 1kg이 기본 단위죠. 이게 참 묘한 거죠. 1kg이 기본 단위인데 그것은 1g의 10배, 다시 1000배. 그래서 10의 3승. 그 다음에 킬로에서 메가로 넘어가는데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로 넘어가면 10의 9승. 테라. 요즘 테라도 많이 나오죠. 10의 12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3승씩 올라가죠. 3승, 3승, 3승. 자,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밀리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밀리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네노 10의 마이너스 9승. 파이코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그 다음 뭐 fem토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단위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단위를 보면 우리는 1이 있고 10, 100, 1000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만이 있어요. 만, 10만 그죠? 100만 그 다음에 1000만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10억 1억 그 다음에 1000만 100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이라는 것이 있고
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끝에 끝나는 만, 백만, 뭐 10만, 백만, 천만, 그다음에 억, 뭔가 단위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근데 영어에서 표현은 이것이 thousand죠, thousand, thousand, 10,000, 100,000, million이 되죠, million. 그 다음에 10 million, 100 million, billion이 되죠, 10억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얘기할 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숫자 체계가 10의 3승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10에 많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많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그죠? 1000, 뭐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10,000, 100,000, 밀리언으로 가는데 우리는 많이 끼는 바람에 10만, 100만, 10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억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이게 숫자 표기 체계하고 영어에서의 숫자 표기체가 좀 다른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신경세포 전극의 도파민 한 분자는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해. 자, 여기서 도파민 요걸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 방출해 가지고 이 방출된 도파민이 그 다음 다른 이제 포스트 시냅스에 연결이 돼서 신경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도파민에 의해 방출된 전하는 그보다 먼저 도파민 한 분자는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해요. 그래서 두 개의 엘렉트론이 방출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도파민에 의해서. 요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파민에 의해서 이걸 해보니까 전기를 재보니까 0.27 파이코쿨롱이에요. 그래서 0.27 파이코쿨롱. 이건 다시 말해서 0.27 파이코가 아까 우리가 테이블에서 보면 10에 아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게 밀리,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 네노가 10의 마이너스 9, 파이코가 10의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2 쿨롱이죠. 그 다음에 1쿨롱의 전하는 몇 개의 전자 동일하냐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동일해. 그럼 요거를 이제 전자 개수로 하면 0.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그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의 18 뭐 0.27 6.24 곱하니까 1.6848 곱하기 10의 9승의 전자가 있게 되는 거죠. 10의 9승의 전자는 아까 전자 두 개당 하나의 도파민이었으니까 이거를 둘로 나누면 도파민이 몇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8.424 곱하기 10의 8승계의 도파민이 10의 8승계의 도파민이 이제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거를 만약에 숫자로 다 쓴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로 바꿔주는 방법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대기 오존의 공기 농도당 1리터당
오존이 8 곱하기 10의 7승 리터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네노리터와 마이크로리터로 표현하래. 그러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은, 그죠? 우리 한번 이걸 바꿔봅시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은 뭐랑 똑같을 수 있냐면, 요거를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고쳐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네노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랑 똑같냐면 얘는 공이 두 개 있는 800, 그죠?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를 뭐라고 고칠 수 있냐면 800 네노리터, 800 네노리터다. 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고칠 수 있냐면, 우리가 8 곱하기 10의 7승이지만 이번에는 0.08, 그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8 곱하기, 여기서 0 하나 지우고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도 고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0.8 마이크로 리터, 그죠? 퍼 리터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화학 농도를 이제 이해하도록 해보죠. 그 농도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건, 용액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용액은 그 안에 솔루트, 그러니까 솔루트라는 것은 용질이고, 우리말로 하면 솔벤트, 용매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안에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용매가 되고, 그것이 적게 들어있으면 용질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녹아있으면 그것을 그 용액의 농도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 한번 해봅시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바닷물의 부피를 알아야 되고, 바닷물에도 전체에 들어있는 소금을 다 무게를 재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부피에 들어있는, 일정 부피, 그죠? 일정 부피에 들어있는 솔루트의 양을 계산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정 부피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잠깐 1kg 뭐 얘기할 때 봤듯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정하면 편하겠죠. 1리터. 1리터라는 것은 요 길이 사방이 다 0.1m, 그죠? 0.1m, 0.1m, 0.1m 되는 그 부피를 1리터라는데, 1리터 안에, 그걸 단위 부피라고 그래야 되겠죠? 단위 부피 안에 어떠한 양의 솔루트가 들어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럼 이제 아까 바닷물에 들어있는 NaCl,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용기 안에 두 개의 용기가 들어있는데요. 두 개의 용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글루코스가 들어있어. 하나는 수크로스가 들어있어요. 글루코스가 들어있고 수크로스가 들어있는데 둘 다 1리터 안에 180g씩 한번 들어있다고 그럽시다. 180g. 1리터 안에. 둘 다 180g이 들어있다면, 자, 이것은 1리터 안에 180g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농도가 들어있는 거죠. 똑같은 농도가 1리터당 180g씩이니까 1리터당, 그죠? 1리터당 180g이니까 똑같은 농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1리터 안에 똑같이, 왜냐하면은 얘는, 이 글루코스는 분자량이 180이고, 그죠? 180g
몰. 분자량이 그렇고. 그 다음에 수크로스는 342g per 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자량이 달라요. 그럼 똑같은 무게라고 친다면 똑같은 무게라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0개라면 그거의 반인 500개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개수로 따지면 농도가 다른 거죠. 무게로 따지면 농도가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도를 얘기할 때 그것을 표기해주는 molarity, percent 또는 part per billion, part per million, ppm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이는 농도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molarity인데 molarity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몰수가 1리터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 같다. 우리가 몰수. 예를 들어서 0.1몰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는 0.1몰. 둘 다 몰이에요. 근데 이런 몰과 몰라리티가 다르게 표현되죠. 그렇다면 몰랄리티는 뭘 말하느냐? 몰랄리티는 어떠한 것의 몰수가 1kg 안에, 이건 단지 그냥 무게만 따질 경우, 부피가 아니라 1kg 안에 들어있는 건 몰랄리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퍼센트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100g 안에 몇 g이 들어있느냐?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고, 부피는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100ml 안에 몇 ml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자, ppm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되죠. 1g 안에 아까 1g 안에 우리가 이제 1g을 1000분의 1을 표시할 100만 분의 1을 표시해 주는 방법이 마이크로였어요. 마이크로그램. 1g 안에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으면 이거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그램. 요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걸 갖다 1ppm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1g 안에 이제 ppb 빌리언 10 나노그램이 들어있는 거.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g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ppb라고 표시하죠. 그러니까 밀리언, 빌리언 아까 말씀드렸죠. 밀리언은 10의 6, 빌리언은 10의 9 이렇게 되니까 ppm, ppb.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하나 이제 조금 친숙하지 못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몰이라는 개념이죠. 몰. 그래서 이 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아보가드로는 이 아보가드로 넘버 6.022 곱하기 10의 23승 퍼 몰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것을 6.022 곱하기 10의 23승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 당시 이제 탄소를 6의 12로 해서 탄소를 이제 12g으로 정했어요. 12g.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그럼 탄소 12g은 어떻게 해서 했냐면 탄소 12g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탄소 원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도 탄소 원자 하나가 12g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탄소 원자에는 어떻게 되냐면 6개의 양성자하고, 그죠? 또 6개의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는 똑같아요. 근데 전자도 물론 전자가 6개 들어있어야 되겠죠.
전자가 6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자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누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12g을 얘네들이 이루려면 몇 개의 원자가 필요하냐 그걸 계산해 봤더니 그것이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거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표현하고 1몰.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12g 있으면 탄소 12g 있으면 그거는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제 있다. 그러면 만약에 탄소가 6g 있다. 6g 있으면 그 안에는 탄소 원자 몇 개가 들어 있냐면 3.01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포도당과 이제 수크로스를 한번 얘기해 보면 포도당과 수크로스를 얘기해 보면 어떠한 용액 1리터 안에 180g의 포도당이 들어 있었다면 포도당 1몰이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어떠한 용액 안에 180g이 들어 수크로스 180g이 들어 있었다면 얘는 0.5몰이 들어 있는 거죠. 0.5몰. 0.5몰의 수크로스가 들어 있어. 1리터 안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서 약속한 대로 몰 퍼 리터였기 때문에 그죠? 글루코스 180g은 1몰이 되는데 수크로스 180g은 얼마가 되냐면 1몰이 아니고 0.5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몰라리티를 사실 중요하게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개념을 잡는 데는 중요하지만 화학에서는 모든 반응은 무게 대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개수 대 개수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리티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죠. 자,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 3.5%예요. 3.5%. 그죠? 3.5%.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을 얘기할 때, 그죠? 그냥 3.5%라는 것은 3.5g이 100g의 바닷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3.5%라고 하죠. 3.5%.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닷물 말고 생리식염수 0.9%의 생리식염수에는 몇 g의 소금이 녹아 있을까? 물 100g을 따지면 0.9g의 소금이 녹아 있는 게 이제 생리식염수죠. 생리식염수. 근데 우리가 보통 생리식염수를 따질 때 무게로 안 하고 보통 부피로 하죠. 부피. 그죠? 근데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밀도는 예를 들어서 밀리리터가 그램. 1ml가 몇 g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피를 환산하게 되죠. 그죠? 밀리리터는 1ml 몇 g이냐에 따라 환산하게 되죠. 그럼 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한 이제 탄소가 12g이라 했는데 1몰이 그죠? 탄소 1몰이 12g이었는데 1몰. 그러면 다이아몬드 1캐럿 1캐럿은 0.2g이래요. 0.2g 안에는 도대체 이거는 다이아몬드 0.2g은 탄소 몇 몰이 들어있느냐? 이거는 이제 12g이 1몰이니까 그죠? 0.2로 하면은 6분의 1몰의 탄소가 들어있는 거고 탄소 원자 개수로 따지면 요거 6분의 1 곱하기 아까 아보가드로 수였으니까 약 1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가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 몰과 또는 뭐 퍼센트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몰 농도, 이 몰 농도를 이제 계산하는 이 부분에 연습이 좀 필요하죠. 몰 농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 농도는 기본으로 1리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리터 안에 몇 몰이 들어있느냐, 요거를 몰농도라고 그랬어요. 몰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몰농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도 계산할 수 있고, 몰수를 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의 무게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거꾸로 1리터 안에 어떤 무게가 들어있다를 알면 그것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고, 1리터 안에 어떤 몰수가 들어있으니까 몰농도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몰농도를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몰수가 얼마냐, 몰수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해보죠. 37% HCl이 있는데 밀도는 1.188이야. 그래서 그 HCl의 이제 몰농도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HCl의 몰농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HCl 요거는 H는 1이죠. CL은 35.45. 그러니까 HCl의 FW는 우리가 분자량으로 하지만 그냥 포뮬라 웨이트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니까 분자량, 뭐 몰레큘라 웨이트 말고 그냥 포뮬라 웨이트를 앞으로는 계속 쓰죠. 몰레큘라 웨이트는 30, 포뮬라 웨이트는 36.45. 요거는 뭐라냐면 그램 퍼 1몰의 무게가 36.45g이에요. 자, 그 다음에 37%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7%는 37g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100g 샘플에 들어있어요. 100g 샘플에. 그죠? 37g가 100g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부피, 아까 몰농도를 구하려면 부피를 알아야 되죠. 부피 개념과 또 이걸 같이 한꺼번에 다 표시해 주면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냐면 37g은 몇 몰이냐면 아까 우리가 36.45g per 몰로 나눠주고, 자, 이 밑에는 100g은 몇 ml냐면 100g은 아까 1.188g per ml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부피는 100g의 부피는 84.746 ml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몰수는 요거를 나눴으니까 1.0151 몰이 나와요. 자, 요거를 그냥 곧바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밀리리터당 0.011977 몰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주의할 거 밀리리터예요. 근데 이 몰 농도는 뭘로 표현하냐면 몰수가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0을 위아래다 해서 1000ml를 만들어야 되겠죠. 1000ml. 요거는 11.98로 합시다. 98몰. 1000ml는 1리터니까 요거. 요거 1리터죠? 1리터니까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11.98 몰 퍼 리터. 다시 말해서 요 몰 퍼 리터 요게
몰라리티죠. 그죠? 그래서 11.98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지금 여기서 표현한 요 예제 요거를 잘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모든 문제에 적용해 보면 돼요. 예? 그럼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꾸로 어떻게 질문하냐면 11.98몰 11.98몰의 HCl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HCl 100ml에는 HCl이 몇 그램 들어있 또는 1리터에는 HCl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거꾸로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거꾸로 칼큘레이션해서 거기서 몰수 아니까 여기 몰수가 있으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무게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pm 뭐 고치는 걸 한번 따져보죠. 여기 2번. 겨울철 비밀 중에 이렇게 있어. 그럼 요것도 FW는 어떻게 구하냐면 FW는 29 곱하기 12 더하기 60이 되겠죠. H가 1이니까. 그럼 이것은 계산하면 408이 나오고 그 408 그램 퍼 몰이 나오고요. 얘의 농도가 5.6 내노몰이잖아요. 그래서 5.6 내노몰은 5.6 내노몰은 내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러니까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 잘 보세요. 9승 몰 퍼 리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408 g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1000ml인데 1ml는 1g으로 했으니까 1000g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1000으로 해서 또 408 곱하기 5에 다 곱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2.285 자, 2.2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램 퍼 이 샘플 그램. 그러면은 1g에 10의 마이너스 9승. 아까 빌리언이죠. 10의 마이너스 요게 바로 ppb란 말이에요. ppb. ppb. 그러니까 얘는 2.285 ppb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여기 소수점 한 자리잖아요. 여기서 사용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2.285라고 하면 안 되고 소수점 한 자리니까 2.3 ppb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이죠.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를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죠.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길이, 무게, 뭐 시간 이런 것에 대한 SI 유니트들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특히 무게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추를 이용한다는 거 알았고 다 기준이 되죠. 시간은 초,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 알았고 프레픽스를 사용하여 문자를 표시하는 그래서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뭐 마이크로리터 하는 거, 뭐 10에 막 9승, 8승, 7승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것을 간단하게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농도에는 몰 농도, 몰랄리티, 뭐 퍼센트, ppm, ppb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몰 농도라고 그러죠. 몰라리티. 그거는 몰 퍼 리터다. 1리터당 몇 몰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1리터당 몇 몰이 들어있냐를 구할 수 있으면 부피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
몰수를 구할 수 있고, 몰수를 알면 거기다가 분자량 곱하면 무게가 되고, 반대로 어떤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고, 그걸 부피로 나누면 몰농도가 된다. 그래서 몰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학 공부하는 내내 이 몰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몰수를 정확하게 구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 1에서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유튜브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Preparation of Chemical Solution, 그 다음에 Equilibrium Constant,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